안녕하세요. 통합가게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2학기 17차시 수업이고요. 오늘은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해하고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인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인데요.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화해 생물의 개체수가 변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회복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생태 피라미드였었죠. 생태 피라미드에서 지금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 1차 소비자는 아래쪽에 있는 생산자를 먹을 거고요. 위쪽에 있는 포식자의 이제 2차 소비자 이상의 먹이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생산자는 많이 먹히니까 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먹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위 포식자들의 개체수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증가한 상위 포식자가 늘어났던 1차 소비자를 많이 먹게 될 겁니다. 많이 먹게 되면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감소한 1차 소비자에 의한 생산자를 먹는 활동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생산자가 다시 증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를 그릴 건데요. 생태계 평형 회복이라고는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라미드의 크기 자체는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다시금 회복은 했지만 그 여파가 생태계 개체수, 전체적인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을 잘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생물종들이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개체수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거라.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막고, 그리고 먹이 구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먹이 구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평형을 좀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 한두 개의 개체가 충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환경 변화 생태계인데요.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무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무줄도 일정 기간까지는 그냥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성질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엄청 큰 힘을 가하게 되면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죠. 그것처럼 이 생태계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보고 능력이 있는데, 그 한계보다 큰 변화가 나타나면 평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경이 변화된 사례인데요. 숲이 무성했었죠? 근데 이 산림이 훼손되고 나면 여기 보면 산사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산사태. 자,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죠. 도로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원래 산림이 자라고 있었을 건데요. 이 부분 역시 훼손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아니면 인위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 생태계들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환경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 생산자죠? 생산자가 훼손되고 나면 생물의 서식지 감소할 거고요. 살 곳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생물의 서식지를 잃어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감소할 거고요.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면 2차 이상의 소비자 역시 감소하게 될 겁니다. 생태계 자체가 매우 취약해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다른 사례를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양유실, 요즘에는 잘 안 일어나죠.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면 수중생물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농약, 인간이 치는 거죠. 그리고 인공비료, 역시 화학적인 어떤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이 오염되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자동차 공장 가스 배출에 의한 대기오염, 그리고 우리 태안에서 있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기름 유출, 그리고 폐기물 투기. 요즘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에 의한 해양 오염,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인간에 의한 오염들이 실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인데 첫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는데, 홍수, 요즘에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겪고 있죠. 산사태, 화산 폭발, 지진 등으로 인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활동이에요. 인간의 활동. 이게 아마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겁니다. 물론 화산 폭발이나 지진에 의한 피해는 인간의 활동보다 훨씬 더 막대하지만, 그리고 인간의 활동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와 도시 지으려면 숲 밀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농사를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 경작지를 개발한다라는 위명하에 생태계를 파괴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인구가 뭔가를 소비하겠죠. 소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 전반적으로 생태계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예인데요. 첫 번째로는 멸종위기 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멸종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놓는 거고요. 요즘에 많이 진행된 거죠.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편하게 활동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요즘에는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통로라고 해서 우리 이런 지역이 있을 때 여기에 도로를 놓게 되면 이 생태계가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파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생물들이 왕래할 수 있는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옥상정원과 도시숲 조성,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환경변화의 사례 두 가지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인류의 생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요거는 기름야자 재배와 관련된 예입니다. 파뮤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기름인데요. 기름야자 열매에서 짜는 기름을 우리는 파뮤라고 부릅니다. 파뮤는 친환경 청정연료로 알려진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야자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 3년 정도 자라면 열매에서 많은 양의 파뮤를 짜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야자를 재배하는 데 쓰이는 비용에 비해 많은 양의 파뮤를 얻을 수 있으므로 파뮤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름야자 농장을 건설하게 되면 원래 기름야자 농장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에 원래 생태계가 있었겠죠? 이거를 파괴하고 여기를 이제 농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적이라고 내세워서 우리가 뭔가를 수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이제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 실제로 친환경인지는 여러모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기름야자 농장건설과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해보자 라는 건데요. 긍정적 영향으로는 친환경 천정 연료, 우리가 연료로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친환경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야자 농장을 지은 건데, 농장 건설로 인해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에 서식하고 있던 동물이 멸종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친환경적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환경, 이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실제 친환경인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다양성 파괴가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생물다양성 유지의 중요성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물종 남획은 사냥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 포획 역시 잡아가는 겁니다. 이런 남획과 포획에 의한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거고요. 개체수 감소하겠죠. 그러면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성의 감소는 멸종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들이 멸종되게 되면 먹이사슬이 파괴돼서 먹이사슬이 단순화될 거고요. 단순화된 생태계는 파괴되기 굉장히 쉬웠죠. 그리고 과도한 개발, 산림벌채, 습지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다양성의 감소,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나 벌채, 습지 매립 등을 막기 위해 현재는 다양한 국제규정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외래종의 유입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살지 않던 녀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천적이 존재하지 않고, 천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엄청나게 금방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종 유입에 의해서 우리 베스나 아니면 가시박 이런 생물종들에 의해서 이제 토종생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황소개구리 아니면 뉴트리아 이런 다양한 외래종들이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외래종과 관련돼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외래종을 집중적으로 다룰 시간이 없네요. 자, 다음은 인간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름야자. 요것들이 기름야자 열매고요. 열매에서 추출한 이제 파묘입니다. 파묘. 그리고 이러한 기름야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산을 완전히 다 밀어버렸죠. 산을 완전히 밀고 기름야자만 자라는 이러한 농장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기름이 친환경 기름이다라고 하는데, 환경 기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로 친환경적인 모습인지는 저는 참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아보카도 이런 식으로 인기가 있는 식물이 있다. 인기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생물들의 터전들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활동, 이것들을 인간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여 생물 자원으로 이용한 다른 사례를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푸른 곰팡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푸른 곰팡이. 이 푸른 곰팡이나 아니면 버드나무 껍질 이런 데로부터 우리는 약을 얻어내고 있는데,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페니실린이 인간의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얻어낸 이 아스피린 역시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쌀, 옥수수, 콩 대표적인 식량이죠. 그리고 누에고치, 여기에서 나오는 천연섬유 이런 것들, 그리고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생물의 유전자를, 질병에 강한 농작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보존해서 얻어낸다가 아니라 생태계로부터 인간들이 얻어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자,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여 인간이 자연에게 받는 혜택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저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혜택이 없으면 제거하자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생태계가 원래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존재했던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태계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유지가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까닭을 추론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 자원이 사라져서 이거죠. 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생물로부터 얻어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되게 씁쓸한 얘기죠.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대로 저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과 인간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사고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도 생물의 일종으로 당당한 생태계 구성원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태계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어서 생태계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이런 존재로 자꾸 묘사하는데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개념 정리인데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으로 자연재해, 인간의 활동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꽃게잡이 어선들이 꽃게의 산란기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 산란기라고 하는 것은 번식할 때죠. 그 까닭에 대해서 생태계 보존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면 될 겁니다. 산란기에 꽃게들을 다 잡아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건지 생각해 보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려보세요. 그죠? 그려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생태계와 인간은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지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